명절들은 잘 보내셨어요? 맞아요. 왜 내니오가 들려 왜? 네, 명절에 수학하는 애서 불렀어요. 아 맞아. 우리도. 안 불렀는데. 왜 학원이 안 쉬어요? 그러니까. 자, 데일리 결과를 봅시다. 적게 잘 보고 왔어요. 진짜요? 시간 걸리가 있어. 민지가 설마. 야. 민지. 제일 중요한 걸 안 쓰네. 민지가 왠지. 아, 너무 힘들어. 깜짝을 듣지 않나. 망했다고. 이번에 진짜 망했어. 내가 못 맞았는데. 진짜. 민지가 제일 중요한 걸 맞추네. 동사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 이유는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머리 자르는데요? 이제 봤어요? 네, 저 시험지나 까마 이씨. 얼굴을 보려고 좋아하는 뭐라고 쓴 거야? 씨, 알아볼 수가 없네. 글씨가 점점 이동주가 되고 있어. 왜요? 쓴 게 별로 맞은 게 없어. 너는 뒤에서? 선생님 인정수 뭐예요? 인 거야, 쓴 거야, 실패인 거야. 그게 제가 제발 다음 말했던 뭐야? 수동이랑 휴대폰 해석을 안 썼네. 좀 가줄래? 조금 가줄래? 가줄래? 너도 냄새 나는 네. 이번엔 싫어가. 시저 준다는 시저. 이거는 틀렸는데요? 왜 맞았다고 했어요? 투부정사의 형태를 무리수고 해석을 써라. 투동사원형, 나투동사원형, 투비 PP, 투해부 PP. 해석도 안 쓰고 해석을 쓰시면 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동사가 들어가면 선행사각형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시 같은 사인을 들어가면은 대시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선행사가 없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거야. 나 머리 좀. 아. 자, 같이 좀 봅시다. 네. 아 맞다. 나 붙일래. 아, 분필을 안 가져오네. 여기 뭐 써야. 나 이거 좀 주라. 아, 짤뚱이들 써야겠다. 짤뚱이. 그냥 가져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 귀찮아요. 지금 테스트를 좀 보면 제가 7월 거부터 한번 볼게요. 7월 거부터. 7월 거부터 있는데 7월은 건너뛰고 8월 거부터 가야겠네. 8월 거부터 보면 와, 8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달이죠. 두 달 동안 A가 2번 나왔어요. 두 달 동안. 와. 개념 테스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돼도 어차피 이 어법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똑같이 배울 거예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개념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기본 개념에 대한 거. 이 기본 개념은 사실 고등부 때 배우는 거나 아니 대학교 때 배우는 거나 지금 배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년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좀 여러분의 어법 실력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제가 큰 범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중등부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시험을 볼 테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는데요. 오마나 신일이나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법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요. 좀 적게 내면 4문제 내고요, 많게 내면 6, 7문제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법 문제가 배점이 적으면 4점입니다. 배점이 작으면 4점이에요. 근데 한 대여섯 문제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은 어법 3개만 틀려도 9시점을 못 받습니다. 어법 3개만 틀려도. 근데 이제 어법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제가 데일리 테스트 낼 때 모두 고르시오로 항상 많이 냈었죠, 제가. 그렇죠? 네. 이 모두 고르시오로 항상 냅니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모두 고르시오로 내요. 그냥 하나만 고르라는 문제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웬만하면 하나 고르라는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등부에서는 하나 고르라는 문제만 나옵니다. 오히려 고등부에서는. 왜냐면은 고등부는 이제 내용을 다 변형해서 시험을 출제하니까 그래서 모두 고르식으로 문제를 안 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문제를 푸는 거는 중등부까지는 가능해요. 중등부까지는. 중3 때. 그냥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도 공부 안 하고요. 그냥 내신 대비 때 어차피 그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1과의 목표어법, 2과의 목표어법, 각 과별로의 목표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별 목표어법을 그냥 내신 대비 기간 때만 공부해도 여러 번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까놓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 실력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등부 때까지만 영어 공부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당연히 고등부 때도 할 거고요. 그때는 이 내신 기간 때만 우리가 어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때까지의 커버를 위해서 사실 어법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약간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쳐봐. 그러면 얘를
얘가 여기로 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뭐 전개되는 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전개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아 그냥 얘는 얘구나 이렇게 그냥 암기해 버리면은 그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 뭐 4y 세제곱 뭐 5z 4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어떻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론적인 그 과정 또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영어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국에 영어에 대한 기본 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법 개념을 잘 모른다면은 결국에는 변형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과정에서 이해를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답도 좀 잘 해주셨고 이해를 잘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뭐가 안 되냐, 이해는 됐는데 단순해요.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는 다 됐어. 근데 암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만 더 신경 써서 암기만 좀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요것만 여러분이 좀 연습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준동사는 되게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준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들 이런 것만큼은 좀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준동사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을 써주셨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준동사의 개념이다. 두 번째, 준동사의 공통적 특징을 써라라고 한 건 뭐였냐면요, 제가 네 가지 쓰라고 한 거였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시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준동사 기준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도 안 쓰셨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동사의 종류 세 가지는 당연히 너무나 쉽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인데 여기에서 부정사 말고 투부정사라고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투부정사라 쓰면 안 되고요. 그냥 부정사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정사는 또 종류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투부정사랑 원형 부정사 두 개로 나뉘니까 부정사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써라 라고 나왔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준동사 중 하나다라는 멘트, 그리고 명, 형, 부 세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태 네 가지. 자, 명사적 용법을 기준으로 해석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투동사 원형, 나투동사 원형, 투에브 PP, 투비 PP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고 이 해석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써줬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주목보 역할하고 뭐뭐하는 것을 해석하고 단수 취급,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점, 요 네 가지. 특히나 요 부분 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는 점,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7번,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때 당연히 명사 뒤에 위치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이때 수식받는 명사, 이 명사와 투부정사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둘의 관계가 어떻다? 주어, 동사 관계거나 아니면 목적어, 동사 관계거나 또는 동격 관계거나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동격 부분은 거의 대부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잘 푸셨는데요. 이유 쓰는 거에 좀 많이 약했어요. 이유 쓰기. 그러니까 왜 얘가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쓰는 게 좀 약했는데, 자, 이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we have today to sign up for the membership toda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all is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보어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쌤, 그러면 is signed에서 수동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sign up for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가입하다, 등록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sign up for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동사로서 등록하다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능수동 할 때 배웠었는데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만약에 이 signed라는 수동태로 쓰였다면 뒤에 어떤 membership이라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to sign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find라는 동사를 또 쓸 수 없겠죠? 동사가 2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주어, 진주어 구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이 똑같은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봐. 자,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배웠었는데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얘와 얘의 관계는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동사 또는 동격 관계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는 뭐 어떤 관계일까요? Some blank papers랑 write의 관계가 뭘까요? 어떤 관계예요? 주어 동사 관계야? 목적어 동사 관계야? 동격 관계야? 주어 동사. 그러면은 종이가 글을 쓰다 이렇게 해석되겠네? 맞아요? 종이가 글을 쓰다. 아니죠. 종이가 어떻게 글을 써요? 내가 글을 쓰겠지, 내가. 그치? 여기 주어가 없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종이에 글을 쓰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빈 종이에 글을 쓰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write를 써버리면 이 write의 목적어 자리에 papers를 넣어봐. 그럼 종이를 글을 쓰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종이를 글을 쓰다.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종이 위에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papers는 이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둘의 관계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on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쌤이 여기 써놨다시피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해서 종이 위에 쓰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똑같은데요. 보시면 There's some many things to take photos of. To take photos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사진을 찍는 건데 많은 것들이 사진을 찍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많은 것들의 사진을 찍어야겠죠. 많은 것들의 사진. 됐나요? 여기서는 to take photos 해버리면 이 take를 동사로 보자면 photos라는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목적어를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목적어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take에 대한 주어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는 둘의 관계가 주어 동사 역할밖에 안 된다고. 근데 많은 것들이 사진을 찍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to take photos of가 되면은 이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어로서 so many things가 되는 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의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말이 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of를 붙여준다. 이게 정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어디 할 차례죠? 동명사 다 했었나 지난번에? 분사. 분사할 차례요? 네. 알겠습니다. 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네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신규생이 왔을 때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강과학원에 있을 때 그 신규생이 오면은 신규생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어법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봤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제 관계사였고요. 두 번째가 분사였어요. 왜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영어 실력이 뽀록이 납니다. 왜요? 여기에서 뽀록이 나요. 여기에서 보통 이 분사 파트를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분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도 그렇고 문제풀이도 그렇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파트 자체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부분부터 해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준동사를 할 때 그때 쌤이 분사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은 262쪽을 펴주시고요. Chapter 11 분사입니다. 이 짤퉁이 쓰기 힘드네. 자, 할게요.
자, 일단은 분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분사의 기본 개념부터. 일단 첫 번째, 일단 분사란 무엇이냐? 분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역시나 준동사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 멘트는 반드시 나와야겠죠. 준동사의 일종이다. 준동사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 이 말 뜻을 좀 보자면 분이라는 게 그 분수할 때 분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분사란 나뉘어진 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뉘어진 말. 그래서 이 분사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part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분사란 이제 나뉘어진 말. 그냥 뜻만 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나뉘어진 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사라고 부른다. 분사.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분사의 품사. 그러니까 분사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하는 역할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때에 따라서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부사 역할을 언제 했는지 제가 말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금민지 빨라. 행동이 빨라요. 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었다. 자, 민지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제가 답을 맞습니다. 분사 부문이에요. 분사 부문. 네. 분사 부문. 분사 부문으로 쓰일 때는 이제 부사인데요. 분사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용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보어와 수식어잖아요. 그렇죠? 이 부사가 하는 역할은 역시나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나눠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로 갈게요. 종류. 자, 종류는 이제 우리 지금 책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262, 263쪽에 나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형태 그리고 이 녀석들의 해석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징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우리가 동사의 ing 형태로 쓰죠. 여러분이 흔히 진행형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비동사의 ing 있죠. 뭐뭐 하고 있다. 자, 그 진행형을 쓸 때의 ing가 바로 이제 현재 분사가 되겠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동사의 ed형으로 많이 쓰죠. 동사의 ed형. 하지만 물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규칙 형태. 그렇죠? 이거는 우리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배우는 부분이죠. 과거 분사는 우리가 pp라고도 하니까 여기다 따로 써놓을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각각 의미가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능동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과 완료. 자, 얘네를 하나씩 바꿔 볼게요. 일단 능동의 의미, 능동과 수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전에 수동태 할 때도 배웠지만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뭔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분사 ing가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수동은 뭔가 되는 거니까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어요? 자, 진행은 여러분이 이제 진행형에서 이제 배웠다시피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 우리가 완료는 뭐냐면은 우리 현재 완료 배웠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우리가 have pp라고 쓰잖아요. have 플러스 과거분사. 자, 그때 pp, 그때 과거분사가 바로 완료의 의미가 됩니다. 사실 완료는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의미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완료의 의미로서는 뭐뭐가 된,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 된.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이 쓴 네 가지 해석을 잘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네 해석의 공통점? 잘 모르겠어요? 끝에 니은 들어.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 니은자 받침으로 끝난다는 거거든요. 니은자 받침. 왜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느냐? 형용사라서 그래요. 형용사라서. 됐나요? 형용사 자체가 원래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쌤이 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품사와 연결지어서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품사와 연결지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역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역할. 각각의 역할. 자 역할은 뭐 미리 말하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형용사. 근데 형용사라는 거는 보어와 수식어로 이제 나뉘어지니까 이제 보어 역할 할 때 그리고 수식어 역할 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볼까? 262, 263쪽을 보면은 얘들아 262쪽에 2번 보시면 그 명사를 수식, 서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식하는 건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서술한다는 건 보어 역할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263쪽 보면 3번에 명사를 수식, 서술 역시나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식한다 똑같이 이제 명사 꾸며주는 거고 서술은 보어 역할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수식의 역할을 먼저 볼게요. 수식의 역할. 수식의 역할을 할 때 이 녀석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를 잡는 게 항상 중요하죠.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울 때 어땠습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가 여기 있어. 그럼 투부정사를 어디다 썼죠? 명사 뒤에다가 썼죠. 명사 뒤에다가. 그렇죠? 여기구나. 니네 입장에서. 저 명사 뒤에다가 썼어요. 그럼 여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맞나요? 이게 원래 이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자 그럼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분사가 분이라고 쓸게요. 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는데요. 거꾸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분사는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주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땐 이 분사가 한 단어일 때입니다. 한 단어일 때. 자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요 한 단어 이상일 때입니다. 한 단어 이상.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사가 딱 한 단어만 나왔다. 한 단어만 나왔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어떤 문장의 구조라던가 아니면 단어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되 한 단어 이상이 나왔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어 역할을 볼게요. 서술의 역할. 자 서술의 역할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보어 역할이라고 했죠. 보어 역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pretty가 예쁜이라는 뜻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럼 예쁘다는 영어로 어떻게 써요? 예쁘다? 예쁘다. 어떻게 쓸까? 맞습니다. Be pretty요. Be pretty. 됐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pretty가 여기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진행형 ing를 썼어요. 그럼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be를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be 뒤에 ing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분사 pp만 있어요. 그럼 얘는 뭐뭐가 되는으로 해석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뭐가
되다라고 하려면은 앞에다가 비동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위에서 pretty는 그냥 형용사로만 쓰인 건데 be pretty가 돼서 뭐가 된 거야? 동사 보어가 된 거죠. 보어. 됐어요? 자, 보어라는 거는 얘들아 서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서술적 의미라는 거는 동사처럼 해석한다라는 의미예요. 동사처럼 해석한다. 됐어?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예쁘다라고 지금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 거야. 동사처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비동사의 ing나 비동사의 pp, 우리가 이미 전에 배웠던 진행형, 수동태 이런 놈들의 정체가 사실은 뭐였냐면 이 be가 동사고요. 얘가 사실은 보어예요. 보어. 원래는 마찬가지로 얘가 원래 동사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형태가 이렇다는 거야.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할 때는 편의상 묶어서 동사, 묶어서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동사 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보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종류가 두 개가 있죠. 무슨 보어 무슨 보어가 있습니까? 주격 보어 또 목적격 보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 그러면은 쌤이 지금 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는 둘 다 주격 보어를 쓴 거거든요. 주격 보어.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ing나 pp를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오형식 이제 목적격 보어의 경우를 보자면 오형식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잖아. 즉,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다? ing가 오거나 또는 과거분사 pp가 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사실 전에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나 pp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되고 딱 한 종류. ing랑 pp 힌트를 좀 드리자면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사 원형 ing, pp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받을 수 있는 그 동사가 바로 뭘까요? 땡땡 동사. 사용. 와우, 틀렸어요.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죠. 지각 동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애들도 가능합니다. 뭐 keep이라든가 find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도 이제 우리가 ing나 pp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역시나 이 ing와 pp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해석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되는, 뭐뭐 된 이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3번까지 설명드렸는데 이 3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분사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는 안 나왔는데요. 분사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오늘 이 내용만 너네가 익혀가면은 다 까먹어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걱정하지 마. 민지 어차피 다 까먹을 거니까. 자,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너무 많아요. 뭘 많아야 지금 책 진도로 따지면 2페이지 나왔어요. 뭐가 많아.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분사가 중요한 파트인 건 맞는데요. 생각보다 시험 낼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는 건요. 사실상 얘밖에 없어요. 사실상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이거 구분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 분사 부문도 나오는데 분사 부문도 중등부 때나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서술형으로 나오지. 무슨 뭐 분사 부문으로 뭐 만들어라, 뭐 부사절로 바꿔 써라. 이게 중등부 때나 나오지. 고등부 때는 안 나옵니다. 고등부 때 나온 거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대화고에서. 대화고는 시험이 쉬우니까. 자, 어쨌든간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법 활용. 자, 어법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이 1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이 장단점을 말해줄게요. 어법을 활용하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쓸 수 있는 조건이 100%가 아니라 이게 좀 이 쓰인 구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만 어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어법 활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냐면요. 어법을 활용하면요. 이걸 구분하는데 5초면 풀 수 있어요. 5초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자,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했죠? 네. ing 뒤에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능동형 뒤에는. 하지만 과거분사 pp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아주 심플한 버전입니다. 근데 이 어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요. 명사가 나오고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요 경우에만. 그러니까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나 또는 우리가 뒤에 보면은 감정 유발 분사라고 해서 266쪽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써먹을 수 없는데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요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 다행인 건 분사를 가지고 시험을 낼 때 보통 4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는 다 이거야. 결국에는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결국 문제는 이건데 내는 유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 두 번째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세 번째가 아까 그 감정 유발 분사, 네 번째가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시험을 내는 거야. 이걸로 내는 건데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 이거랑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배울 분사 구문이 있잖아요. 이 2개의 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2개는 얘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보자면 262쪽이랑 3쪽을 한번 봐봐요. 262쪽을 보시면 거기 파란색 2번에 맨 아래 예시 봐봐. 맨 아래 예시를 보면은 I know the man singing the song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sing이라고 ing, 즉 능동형이 나와 있죠. 능동형 뒤에 뭐가 나왔는지 봐봐요. the song 목적어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근데 오른쪽 봐봐. 263쪽에 3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을 봐봐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se are pictures painted by Picasso 하고 나왔어. 그럼 painted 과거분사죠?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렇죠? 세 번째도 He says surrounded by many children. 여기서도 surrounded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항상 이게 아닙니다. 또 예외가 있죠, 당연히. 자, 그 예외를 좀 볼게요. 자, 예외는 어떤 거냐면요. ing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자, 그리고 pp 과거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왜 저러지? 자, 그런데 이거는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수동태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있다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 좀 해봅시다. 테스트. 네. 여러분, 제가 그 수동태 설명할 때 그 이제 설명을 아마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해봐요. 네. 수동태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수동태라죠? 네. 맞아요.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죠. 목적어 입장.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몇 형식에서 쓰일 수 있는 거죠? 수동태는? 3, 4, 5죠. 그렇죠. 3, 4, 5 형식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1, 2 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1, 2 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또 이어지는 거야.
우리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이 있잖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여기서 동사들이 있죠. 이 동사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역동사. 완전 아니에요. 뭘 이렇게 사역동사를 좋아해요? 사역동사 5형식 동사예요. 1, 2형식 동사를 묶어서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어떤 거냐면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 그렇죠? 1,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러요. 3, 4, 5형식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 2형식 동사, 즉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결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결론을 내리자면 1, 2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대충 감 잡히지 않아요? 이 ing가 얘가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 2형식일 때예요. 1, 2형식 동사. 됐어요? 1, 2형식 동사일 때.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ing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3, 4, 5형식인 경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PPD의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3형식인 경우입니다. 3형식. 1, 2형식은 애초에 PP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자면 ing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는 1, 2형식일 때고요. 그럼 거꾸로 얘들아, PPD의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수동태를 만들었어. 근데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 5형식, 4형식. 다 말하게요? 6형식이라고 하죠. 6형식. 네, 맞아요. 4형식입니다. 4형식. 됐어요?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어.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PPD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겠어요? 5형식이겠죠? 5형식. 됐나요? 자, 이 원리를 이해 못한 분을 위해서 얘만 갖고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5형식 구조죠. 수동태 만들면 주어, 비동사의 PP, 그 다음에 얘 바이의 목적격, 그 다음에 얘 보어. 그럼 PPD의 보어가 나왔죠. 네. 됐어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자면 당연히 얘네가 1순위입니다.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요 놈이에요. 2순위가. 얘네 둘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로서는 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별로 안 내요. 그러니까 얘네랑 얘 여기까지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부쯤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4번에 1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어법 활용하는 방법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는 지난번에 어디까지죠? 250. 맞다, 선생님. 선생님 왜 공부하는 생일선물 안 줘요? 262, 260. 그 페이지만 하면 되겠다. 오. 네? 무슨 말이죠? 어디 하시면 돼요? 262에서 263까지요. 오.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대박. 구문 분석과 해석을 다 해오세요. 네? 에이 얘들아 왜 그래?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 그 다음에 해석이요. 그 그러니까 모든 다음에 문장을 다 하면 돼요. 이 문제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예시는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는요. 그 오늘 봤던 게 이제 그 부정사의 형용사까지 봤으니까 부정사 이제 부사적 용법 쪽이죠. 여기 개념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